이 채용박람회 같은 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외치는 현직자. 이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뭐 면접을 진행하는, 모의 면접 진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 이력서를 써와라, 양복 입고 와라 이랬는데 이러고 입고 왔어요. 기념품도 준답니다. 막 진짜 막 USB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채용박람회 갔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전경을 한번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부스들이 엄청나. 진짜 무슨 거의 신세계처럼 펼쳐져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게 이렇게 신입 연차 얼마 안 된 애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막 대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뭐 업계 취업 박람회일지라도 뭐 가면은 그냥 마실 나간다는 기분으로 딱 가면은 뭐 의외의 정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정년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자, 존슨 씨가 면접 왕이잖아요. 이렇게 승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이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치 그리고 외모입니다. 아, 외모?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외모 이게 가장 아. 큰 경쟁력인데 사람들이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모르는데 아저씨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그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강아지 같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국에서 그 존슨 씨와 저희 어떤 이력서 사진을 긴급 입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마 한 이쯤? 이쯤? 한 요쯤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존슨 씨 얼굴이 이게 그 귀엽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일부러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찍었는데 직접 딱 들어가서 보면 귀엽네 이 친구. 사실 저도 제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한 요쯤에? 그만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뭐 인사 담당자들도 아무튼 이거 보면 다 그래요. 입사하고 나서 하면은 되게 평소 성격이랑 비슷하다. 뭐 친절하고 샤프하고 뭐 섹시하고 스마트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철수 씨는 그 얼굴 자체가 그 좀 반기업적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슈퍼맨 같잖아. 클라크. What he stands for. That kind of power is very dangerous. 자, 근데 이런 이력서 사진으로 요즘에 그 취준생들 사이에 화두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뭐 취업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이력서 사진들이 그 증명 사진들이 질비해 있더라고. 보면은 그게 자기 사진 좀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저 어떤 거에서 뭐 취업 잘 되실 것 자기 같아요. 사진 뭐 아닐 이러고. 거예요. 그 친구 사진 올리는 거지. 아니 그럼 막 이래. 사진 어디서 찍으셨나요? 좌표 좀 공유 부탁드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평가를 받는 이유가 1위로는 그거라고 합니다. 외모로 성격이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리고 2위는 외모도 경쟁력이라서. 그리고 3위는 업무 특성상 외모가 중요해서.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전에 그 삼성 계시다가 나오신 그 인사 담당자 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관상을 본다고. 그 26년 계시다가 나오신 그분. 자기는 관상을 보고 그 취준생 뽑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낭설을 믿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관상 본다는 게 외모 본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게 이복의 관상가 양반.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계속 하시죠. 까먹었어. 자, 두 번째는 그 취준생들이 이런 사진들을 찍는 비용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고가의 사진관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3만 원인데 취업 사진은 6만 원. 또 고가의 사진은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는 사진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그냥 뭐 포토샵을 엄청 해주는 건가? 아니면 약간 자세 같은 거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찍으면은 15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 철수 씨가 그 회사 들어가서 찍은 사진처럼? 아니 거기는 이러고 찍었던데? 저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진도 나갑니까? 이 사진도 사진 왜 나갑니까? 갑니까? 아무튼 근데 취준생들이 이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사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만큼 부각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진에라도 매달려 보자 이런 거겠지만은
글쎄요,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사진에 15만 원씩 투자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그런 이력서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맞습니다. 진짜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또 근데요? 그 에어아시아라고 거기가 그 오디션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 모르시죠? 이렇게 뒤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시죠? 에어아시아 그거잖아. 그 박지성이 있던 축구팀 그 구단주가 그렇지, 에어아시아. 그렇지. 그거잖아. 거기서 오디션 채용을 진행하는데 오디션 채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오디션 채용을 일반인들이 투표를 하게끔 시켜. 아 진짜 오디션이네. 그래가지고 승무원 뽑는데 자기 승무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랑 뭐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으면은 그걸 일반인들이 보고 뽑는 거지. 그 뉴스에서 봤죠? 그 인터넷 뉴스 맞죠? 인터넷 뉴스겠죠. 그럼 어디서 봤겠어? 찍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준생 제 말 안 끝났거든요? 저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취준생들이 점점 거기 여기 사진이랑 이렇게 이 취준생들이 점점 이렇게 외모에 매달리는 이런 행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나 싶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는 진짜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계속 왜 달리죠? 달려야죠. 그렇죠. 지켜봐 주세요. 자, 저 코너. 남자들끼리 모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죠. 예쁜 여자 순위 매기기, 귀여운 여자 순위 매기기, 아름다운 여자 순위 매기기. 네, 취업 인생을 순위로 매겨보면 어떨까요? 순위 정한 남자들 순정남. 자, 이게 베스트 3가 맞는 말인지 탑 3가 맞는 말인지 뭐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탑 3, 그렇죠? 네, 베스트 3. 그렇죠. 탑 3. 자, 오늘의 주제는 취준생 때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준 사람 탑 3를 꼽는 겁니다. 톱 3. 저의 3위는 바로 엄빠.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엄빠인데 그쵸,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영향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먹고 자고 그렇지. 싸게 해주는 건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럼 엄빠를 처음에 되는 거죠. 3위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3위인데 처음에 되는 거예요? 3위가 처음이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3위부터. 그렇죠. 그때 소감 얘기할 때도 3위부터 얘기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바로 2위는 2위는? 전수 씨입니다. 사실 이 취준생들한테는 그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사실 붙거나 떨어지거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 자기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붙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또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떨어지면 거기에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타입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뭐 아는 존슨이 붙으면 그렇죠. 잘 됐다 박수 쳐주고 또 나도 열심히 하고 잘 되는 친구 보면서 나도 이렇게 뒤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지. 그런 거를 뒤는 가진. 뒷딸은 아니고 앞지를 수 있겠구나 조만간. 뒷딸? 조만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떨어지면 그거 잘 됐구나 또 박수를 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네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어떤 그런 걸로 자극도 받고 수정냉증 있어요? 숨이 왜 이렇게 차지? 자,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사실 취업할 때 그 누구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딱 했어.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도와줄 거야? 면접관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엄빠? 아니면 우리? 아니야.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야, 박수!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3! 3위! 바로 여러분입니다. 취업 학개론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게 버팀목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 덕택에 취업 학개론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취업 학개론이라는 것 자체가 제 취업 생활의 스펙도 됐을 뿐더러 버팀목이 됐죠. 뭔가를 이뤄나가고 있구나, 뭔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저 스스로한테 맞는 도움이 됐죠. 그게 3위고 2위 같은 경우는 철수였어요.
비슷하네 우리 생각하는 게. 이거 네, 컨닝한 거 아니야 내 거?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도움 많이 줬죠. 제가 막 무너져 내릴 뻔했을 때 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었어요?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게 튼튼한 펀더멘털이 있었던 거 같아요. 땅. 그렇지. 아주 단단한 화강암 같은 금강석 같은 존재였죠. 아니 어떻게든 도움이 됐네요 그래도 제가. 그렇죠. 뭐 도움이 되면 다 장땡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그리고 1위는 나. 이 뭐야? 아이, 너무 똑같잖아요. 사실 뭐 나를 돕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했던 말이잖아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면접 가서 누굴 돕습니까? 아니 그 뭐야? 여러분? 아니야. 엄빠? 아니야. 바로 나. 면접관이 도와줄 거야? 아니면 엄빠? 아니면 우리? 아니야. 아무튼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아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뭐 자 그럼 반대로 존슨 씨가 남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 그런 기억은 혹시 있나요? 저야 도움 많이 줬죠. 취업 학개론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예전에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한 그 음지에서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한 3년 정도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고맙다는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취업 준비하는 내용 어디 붙었고 어디 떨어졌다. 근데 결과는 항상 저희는 탈락이었죠. 거의. 그렇지. 근데 그 취준생분들이 그렇게 많이 저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덕분에 취업이 됐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제일 뇌리에 남는 게 나만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다. 그래. 근데 나보다 더 떨어지는 놈이 있어서 힘내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나한테 매일 보낸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나 때문에 힘을 얻었지만 나도 힘이 나긴 나더라고. 서로 뭐 교감한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감한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풀리게 한 내용이나 항목은? 3위는 그겁니다. 나의 장단점. 보통 단점을 쓴다고 쓰는데 그게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점이지. 다 장점을 단점처럼 쓰는 건데 이게 다 부풀리는 거지 뭐. 그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을 꼽자면은 새끼발가락이 못생겼어요. 내가 새끼발톱 못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단점이라는 것도 장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당연히 그 직무 관련한 강점을 쓰는 거고 단점은 극복 가능한 단점을 쓰는 게 바로 이 그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그러니까 뭐 보통 좋은 단어 중에 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무모했다. 이거 약간 가사다. 노래 가사다. 오지랖이 넓다. 이런 게 뭐 그렇지, 사회생활하는데 근데 도움이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이게 무슨 단점입니까? 자, 위는 뭐죠? 2위 같은 경우는 10년 후 계획. 목표 뭐 이런 거. 이거 솔직히 누가 알아? 저 같은 경우는 2등이랑 1등을 묶어서 말할게요. 2등은 10년 후 계획이고 1년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거 다 제 노래 제목 아닌가요? 제가 만든? 아니 자소서 항목 이름인데요. 아니 제가 만든 노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를 구분시켜 놓는 게 진짜 화나는 그쵸. 화나는 거죠. 이 입사 후 포부랑 10년 후 계획을 나눠서 물어보는데 이걸 왜 나눕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존수 씨가 말하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4번 항목이 입사 후 포부. 그렇지. 5번 항목이 10년 후 뭐 나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왜 이걸 뽑았냐? 그러면은 왜냐면 저는 포부랑 계획 자체가 없거든요. 아예 없는 거 자체를 그냥 쓴 거지. 그건 부풀려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썼습니다. 하지만 저의 답은 다릅니다. 전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난 나야. 네, 그럼 자, 철수 씨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3위 가족상. 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어쨌든 가족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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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철수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잘못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우문현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우문에는 우답으로. 그렇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저희 부모님 제가 학교나 어디를 나온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저희는 다 그 꿈을 성취시켜 드렸어.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러고 어머니도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CC 만들어줬어. 한번 어머니는 또 MBA도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MBA 보내드리고. 아이고 이거 잘 안네 그냥. 저는 심지어 부모님 나이도 거짓말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꿈인데. 그냥 어려 보이게끔. 네, 저는 그래서 아버지는 법대 나왔는데 직업이 의사예요. 저는 심지어 주소까지도 강남구 청담동 모나미 빌딩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사실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했습니다. 서류가 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면접 붙고 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상황을 물어본 경우는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다. 자, 자, 2위. 2위 같은 경우는 근무 기간. 제가 이게 좀 자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만둔 경우도 있고 잘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이게 제가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경력직으로 경력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지원할 때나 아니면 그 이제 붙었을 때 경력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해서 이전 회사에서 받아서 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신입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걸 제가 간파했어요. 그렇지. 항상 그러잖아. 이게 합격하고 나서도 뭐 관련 서류 제출하라 그러고 여기 뭐 경력 증명서에 따라 있는데 그래 아니 그거 안 내도 안 내도 상관없어. 그래 안 내도 몰라. 이거 이거 인사팀도 꿀팁인데. 이거 다 체크하기 귀찮거든. 여러분들 이거 꿀팁입니다. 그 어학증명서 정도는 내야 되지만 그렇지. 경력증명서는 신입은 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래. 그거를 진짜 멱살 잡고 내 이 자식아 이러면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력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일했는데 그걸 한 1년을 느리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지급하는 경우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 고용보험 그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도 그렇고 그냥 막 진짜 막 내라 그래도 자기가 막 뭐 이러저러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랬는데 뭐 안 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거고. 망했어 이러면 돼요. 그래서 망했어 이러면 된다고. 난 진짜 망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막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많이 뻥튀기했죠. 근무기간 같은 경우 막 공백 같은 거 생기면 맞아. 물어보잖아. 중간에 공백 같은 거 생기면 그거 안 생기게 이렇게 잘 겹치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공백기를 원래 이만큼 됐으면 공백기가 여기야. 그럼 공백기를 그렇지. 덮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거의 뭐 한 대리 달 때쯤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영의 면은 신생 여러분들이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운영의 묘. 운영의 묘. 그렇지. 자, 그리고 대망 1위 1위. 바로 신체 조건. 아 예를 들어 제 키를 물어보는 그 항목이 있으면 저는 236. 5cm 늘려서 한 180이라고 하고 몸무게는 한 70kg를 하고 8cm 늘린 것 같은데요? 되는 거예요. 7cm. 몸무게도 지금 현재 60kg인데 거기서 52kg잖아요 지금. 쓰라는 거. 60kg인데 거기서는 70에서 75로 늘리고 뭐 그럼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시력 물어보는데 무슨 그러니까 교정 시력, 나은 시력 물어보는 그래 게 아니 교정 시력, 교정 전 시력까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데도 있어요. 무슨 뭐 파일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저도 그냥 뭐 1.0, 1.0 이렇게 하는 거죠. 4.0, 4.0. 아니 진짜 몽골인. 이것도 사실 근데 그거는 거짓말도 아닌 게 저는 지금도 크고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뭐 180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입사할 때쯤 되면 180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그래 그게 뭐 10년 후 포부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입사 후 계획 그럴 수도 그렇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1번과 3번 항목, 1위와 3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우문에는 우답으로 하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 정도의 이 친구, 아니 이 친구 이거. 아니 왜 그래요 그렇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입사에 지장이 있지 않은 선에서는 이 정도 부풀리기는 그냥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 뭐 키 정도 부풀리는 거는 뭐 진짜 뭐 깔창 신고 가면은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깔창에서 내려와 봐라 뭐 그럴 겁니까? 이력서 부풀리기 운동본부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어디까지 부풀려서 붙나. 네, 저는 안 할 건데 잘해 보십시오. 아무튼 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어허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이 시간 주목하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자 요즘에 보면은 이 채용박람회 같은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펙을 쌓고 이렇게 취업이 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데 이렇게 가져와주고 어떤 기업들이 있나. 실제 현직자들 얼굴 보고 진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외치는 현직자. 이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채용 박람회 많이 가보셨죠?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3번?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 할 때 거기서 한 2번 정도 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왜냐면 인턴이니까 취업 관련된 행사들을 좀 몇 번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그 저작권 협회 있을 때? 네. 괜찮아요. 거기서 갔다 왔는데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뭐 면접을 진행하는 모의 면접 진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뭐 이력서를 써와라, 양복 입고 와라 이랬는데 이런 거 입고 왔어요. 그럼 뭐 그러고 갈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간 채용 박람회가 그거였습니다. 그 저희 귀염둥이가 홍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이주자를 위한 채용 박람회가 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서 했어요? 코엑스. 언제? 그래서 그때 그거 가다가 제가 그 면허 따가지고 첫 운전한 날이었거든요. 아 사고 난 거야? 그때 이렇게 빡 봐가지고 박힌 거지? 그거 가려고 그거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 박힌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죠. 어. 그 버스 진짜 여러분들 버스 옆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취준생 여러분들은 운전할 기회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걸 가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기업들 막 IT 기업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진짜 채용 박람회 가시면은 되게 괜찮은 기업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채용 박람회보다 가장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게 아마 캠퍼스 리크루팅일 거예요. 캠리라고 하죠. 캠리. 그때도 이제 현직자들이 다 학교 출신 와서 설명하고 그런 거죠. 그 자기 학교 출신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냥 보통 채용 박람회보다 훨씬 조금 더 이렇게 더 잘해주고는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대회에 그 참여를 하면은 그 이름이랑 그 학번이랑 쓰라 그랬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그 이렇게 자기네들이 채용 과정에서 뭐 그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캠퍼스 리크루팅에 가야지 그 지원 지원할 수 자격을 있는, 꼭 주는 그런 데도 있었죠. 거의 신세계였나? 신세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캠퍼스 리크루팅을 안 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거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게 지금은 조금 논란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예전에 그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신세계백화점도 그랬고 그 모든 대학을 도는 게 아니고 일부 대학교만 돌면서 그 일부 대학교 학생들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받는 거여서 다른 학생들이 이건 뭔가 이거 차별이다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데 캠퍼스 리크루팅 가면은 여러분들 기념품도 준답니다. 막 진짜 막 USB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던 회사 맞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 저 지난번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캠퍼스 리크루팅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진짜 막 USB 진짜 엄청 괜찮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강아지상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거 나눠주고 그 이제 현직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 취준생들 이렇게 행사를 갔던 거구나. 근데 끝나면 이렇게 술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캠퍼스 리크루팅이 됐든 채용 박람회가 됐든 아마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가 더 그럴 텐데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게 보통 그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뭐 채용 박람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그 좀 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짬 안 되는 애들 먼저 가라고 피곤하니까 먼저 가서 너희들 먼저 가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얘기해 줘라.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신입 연차 얼마 안 된 애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막 대해주잖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준생들 보면서 이렇게 우월감 느끼면서 그렇지. 되게 꿀 정보도 가르쳐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나중에 그 좀 연차 되는 사람들은 그 점심 때 이렇게 순댓국에 소주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이러면서 건성건성 대답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왕이면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채용박람회 갔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전경을 한번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딱 가면은 거기서 중소기업 박람회 같이 엄청나게 큰 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입장권을 받고 딱 입장을 하면은 부스들이 엄청나. 진짜 무슨 거의 신세계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게 각자 뭐 기업들에서 차려는 부스예요. 거기서 뭐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직무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부스는 그게 있어. 사진 찍어주는데 그래서 무료로 사진 찍어주는 거야. 아니면 되게 저가로. 그래서 거기서 취준생들이 가서 이분 사람 찍어주고 또 어떤 데서는 막 그 이제 화장,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한번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렇지. 그게 홍보 부스라고도 생각할 수 그렇죠. 거기서 또 양복 업체에도 가서 뭐 이렇게 하면 프로모션에서 하면 뭐 얼마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취업에 관련된 뭐 거의 모든 거를 정보가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진짜 양복 프로모션 하는 그런 데도 그쵸. 막 있더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총망라돼 있는데 뭐 기업들에 가면은 실제로 일부 기업들 같은 데서는 모의 면접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소서를 들고 해주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아예 제가
내가 이 기업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뭐 이 막 각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 기업에서 하는 캠퍼스 리크루팅 다 가봤다 그런 거를 이렇게 자소서에 쓴 친구도 있더라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리크루팅 어쨌든 뭐 현직자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 박람회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취업 박람회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 그 채용 박람회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 뭐 자소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그 첨삭만 해주느냐, 아니면 기업 설명회만 하느냐. 첨삭만 해주는 게 어딥니까? 첨삭만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아니, 겁니까? 첨삭이랑 거기서 지원까지 가능한 데가 있느냐.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수준을 파악을 해서 가는 거는 그 기본이다. 두 번째로 목표에 따른 맞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를 그냥 너무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가 아니라 그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맞춤 입사 지원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그래야 진짜 소 뒷걸음질 다 쥐잡는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3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면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진짜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줄이 엄청 길더라고. 아, 맞아요. 어.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사실 그 삼성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그 공채 일지망 기업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만 모아서 하는 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박람회 그러니까 탑티어 중에 하나죠. 여기가 삼성이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그렇죠. 뭐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 협력사, 1차 협력사나 2차 협력사까지 있는데 그런 데서도 그 취업 컨설팅 가면은 꼭 참석하라고 저한테 그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존수 씨, 저희가 이 채용 박람회 오늘 방송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질문을 해준 취준생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 한 개씩만 꼽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답변해드리죠. 채용 박람회에는 기업의 어떤 직원들이 참석하는 건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은 진짜 이 채용 박람회가 그 인사팀이 그 연중에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사팀 직원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 뭐 이렇게 아까 철수군이 말한 대로 그 본교 출신 이렇게 뭐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뽑아가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 말을 거십시오.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나이 연차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업 관련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다 싶으면은 인사팀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 내 생각이 좀 다른 게 약간 좀 늙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이게 있죠. 떨어지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부장님 이러면서 이거는 무슨 제스처죠? 어깨 이렇게 만지는 건데. 부장님 이러면서 어깨가 되게 낮네요. 저 4학년인데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사팀 김철수 본부장님과 그때 얘기를 나눈 게 굉장히 제 인생에 큰 그걸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강균호 대리랑 얘기한 게 남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게가 다르죠. 근데 본부장급이 이렇게 이런 데에 올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제가 보면 과장급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준생분께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다양한 형태의 채용 박람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다 갈 수는 없고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꼭 필요한 박람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뭐 금융권을 가고 싶다, 제조업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그때 저희가 참석했었던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 게임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산 부산의 백스코? 백스코에서 무슨 게임 엑스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한켠에 그 주요 게임 업체들의 어떤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지원서도 받고 첨삭도 해주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서로 유대감을 쌓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업계 취업 박람회일지라도 가면은 그냥 마실 나간다는 기분으로 딱 가면은 의외의 정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의 채용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제 말은 여기였습니다. 이 친구 말은 그렇고 제 말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래요. 아무튼 이 정도로 그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던져주세요. 아니 얘한테 질문하세요. 맞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여름 특집 1탄
울며 겨자 먹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벌써 여름이네요, 여러분. 여름이네요, 여러분. 네.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방송 곧 나갑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Stop